자,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잊어먹기 전에 광고 먼저 드립니다. 혹시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선교사 비자가 어렵기 때문에 은퇴 비자를 갖고 계시잖아요. 이 은퇴 비자 가지면 비즈니스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비즈니스가 가능한데 비즈니스를 할 때는 항상 AEP를 가져야 됩니다. AEP. 무슨 말인지 알죠? AEP가 Alien Employment Certificate. Alien Employment Permit. 예, AEP. 라고 그거는 돌내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게 2014년 9월이요? 예, 2014년 9월 1일부터 그 AEP가 없으면 그 못합니다. 그러니까 은퇴비자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AEP를 꼭 하셔야 됩니다. AEP는 5년짜리도 주고 통상 2년짜리를 주는데 그 5년하고 2년짜리는 그냥 돈을 많이 내면 5년 주고 돈을 조금 내면 2년 주고 그렇습니다. 2년에 6,000페소로 알고 있습니다. 6,000페소. 그러니까 1년에 3,000페소씩 해서 5년 내면 좀 더 내면 되는. 처음에 받을 때 9,000페소가 들어가고 처음에 9,000페소. 9,000페소가 들어가고 작년부터 올랐어요. 또 올랐어요? 매달 익스텐션 할 때 5,000페소. 익스텐션 할 때 5,000페소. 2년씩 익스텐션해요? 해마다? AP를? 체험에는 2년밖에 안 되고요. 네. 일반 시민들은 정관에 따라서 2년짜리 주고 체험에는 1년만 주고요? 체험에는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네요. 뭐 이렇게 조건이 다 다르네요. 저 AP를 받는데 체험에는 1년밖에 안 주고 일반 다른 직원들은 뭐 2년도 주고 3년도 주고 5년도 준다고 하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체험에하고 프레시던트는 회계는 1년 바뀌니까. 그래서 1년 후에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년짜리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하지 마시고 보드 하십시오. 5년짜리. 보드하고. 그러면 선교사 비자에서 은퇴 비자로 트랜스퍼 할 수 있는 방법은? 선교사 비자에서 은퇴 비자로 트랜스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있긴 있겠습니다만 요즘에 잘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선교사 비자를 죽이고 한국에 가서 여권을 새로 만들어서 와서 은퇴 비자로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목사님 은퇴 비자로요 종교가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는 않겠지. 뭐 선교 활동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종교 활동하는 건데. 그것이 항상 그때 이제 2월달인가 1월달인가 이제 이미그레이션에서 대단속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불법이라는 말들이 항상 주어졌거든요. 은퇴 비자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한다. 그게 불법이냐? 특별히 그거는 그렇게 법으로 저촉할 일이 아니다 생각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은퇴 비자 가지고 돈을 벌면 AEP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합당한 비자가 있어야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단순히 내가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내가 볼런티어로 활동하는 것이니까 크게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예. 얼마든지 그거는 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한때 앙헬레스 쪽이 이슈가 돼서 네. 은퇴 비자 가지고 선교사 활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발작 긴장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 특별히 법적으로 저촉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하는 얘기죠. 네. 은퇴 비자는 은퇴만 해야지. 진짜 만나는 얘기지. 그걸 다 들어간다고 제가 사실 여기 오면서 BIR에 대한 서류를 몇 개 가지고 왔는데 이 BIR 서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도
그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사실은 그 프로젝트도 안 쓰고 그러고 있는데요. 제가 폼이랑 다 가져오기는 했습니다. 종류만 한번 보실래요? 근데 지금 이제 근래에는 BIR이 전부 전산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BIR에 돈을 내려 그래도 거의 마닐라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수빅 지역, 그 다음에 앙겔레스도 아마 근래에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컴퓨터라이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로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뱅크 어카운트를 하나 열어놔야 돼요. 그 뱅크 어카운트를 열어놓고 그거를 등록해야 하고 거기다가 돈을 넣어놔야 돼요, 항상. 그래서 뭐 2만 페소고 3만 페소고 돈을 넣으면 BIR은 우리가 그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우리가 이번 달에 내야 될 돈이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쪽에서 확인을 해줘요. 확인을 해주고 그 서류에 코드를 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서류를 프린트해서 파일만 하면 되고, 프린트해서 파일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돈은 그쪽으로 직접 빠져나갑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직접 BIR에 가서 돈 내고 이렇게 안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게 별로 신빙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한번 볼까요? 거기 혹시, 예, 박 목사님 잠깐 한번 볼까요? 거기 처음에 뭐가 나와나요? 잘 보지도 않잖아요. Information from a self-employed, 이거는 71, 이건 필요 없는 건데, 이거는 싱글 프로파이더십입니다. 이건 필요 없는 건데, 제가 우리 직원한테 이걸 하라 그랬더니 필요 없는 것만 잔뜩 갖다 놓는 것 같아요. 요거는 BIR 신고할 때, 그러니까 모든 BIR 신고할 때 이 폼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 소용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냥 계속 넘어가요. 이게 이제 컴퓨터라이즈 하려면 이 1955를 갖다 집어넣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이제 이 폼을 집어넣고 승낙을 맡게 되면 그러면 인터넷 접속 코드를 줍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넘어가요. 이것도 넘어가요. 전부 필요 없는 것들만 가득 있어요. 뭐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 없는 것들인데,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이 크게 우리한테 못하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해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지금 제가 좀 전에 우리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안티폴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옛날에 정두회 선교사님이 한선협 회장할 때 정식 변호사를 한 명 고용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법인 문제, BIR 신고 문제, 이 색 보고 문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의뢰를 해서 그분이 도맡아서 하는데, 안티폴로 지역에 사시는 지금 10명 정도의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다 의뢰를 합니다. 여태까지 또 아무런 사고도 없고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은 건당 뭐 옛날에는 500페소인데 요즘 한 700페소. 그래 뭐 교통비 좀 더 주면 관리를 해준다고 하니까 이 법인 관리는 특별히 큰 게 없어요. 그리고 이 BIR 관계도 매달 보고하는 것이 물론 있지만 특별히 인플로이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있거든요. 분기별에 한 번 보고하는 거, 그것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종교법인은 사실은 3달에 한 번도 잘 안 해. 그냥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해도 여러분이 텍스 익셈션 받았다 그러면 특별히 BIR에서 작은 규모의 교회에 대해서는 카치를 별로 안 합니다. 1년에 한 번만 해도.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분에게 이렇게 소정의 피를 주고
이 법인 관리를 시키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안티폴로에 우리 저 뒤에 선교사님 손 한번 들어줘 봐요. 예. 안티폴로에는 저 선교사님한테 얘기하면 그분하고 잘 조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법인은 특별히 다른 문제가 없어요. 세금 폭탄을 맞을 일이 별로 없어요. 제 근래에 우리 동네에 그 사업하시는 분이 세금 폭탄을 맞았는데 그분은 참 안타깝게 됐어요. 안타깝게 됐는데 한진하고 관련돼 있는 분인데 한진조선이 이제 수빅에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만 그냥 알고 다른 데 옮기진 마십시오. 한진조선이 수빅에 있는데 한진조선이 수빅에서 건설업을 이렇게 그러니까 조선업을 이렇게 하면서 현지인 고용을 많이 하잖아요. 현지인 고용이 2만 명입니다. 현지 2만 명을 고용했는데 이 2만 명이 그 수빅 일대에서 많이 오지만 다 이쪽 밑에서 세부에서도 오고 저 민다나오에서도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보딩하우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기숙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숙사를 한국분이 크게 줬어. 한 500명 정도, 1000명 정도 수용할 정도로 기숙사를 크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달에 뭐 몇천 페소씩 받고 뭐 먹고 자고 하게끔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현지 한진 직원들이 우리 여기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고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이거를 다른 분한테 이렇게 맡겼어. 다른 분, 네가 좀 이걸 해봐라. 이렇게 해서 다른 분한테 이걸 맡겼어요. 근데 이것을 받아갖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뭐 열심히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는데 문제는 이걸 받아갖고 운영하던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이 요구에 의해서 영수증을 하나 끊어줬어요. 근데 그 영수증이 500만 페소짜리 영수증이에요. 500만 페소짜리 영수증을 하나 끊어줬어요. 그 500만 페소짜리 영수증을 하나 끊어줬는데 그게 걸렸어요. 이게 수빅은 수빅 안쪽에서는 이건 뭐 경제 특구기 때문에 거기는 뭐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고, 근데 바깥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부가세가 있어요. 그럼 부가세가 뭔지 아시죠? 부가가치세. 네? 부가가치세가 있단 말이죠. 부가가치세는 이제 나중에 좀 이따 좀 설명을 하고,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그 부가가치세를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있잖아요. 밭 12%. 네? 밭이 있는데 이제 밭이 그것도 나눠지게 됩니다. 그것도 밭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든 그 밭에 대한 것을 안 냈기 때문에 텍스 마핑이 들어와가지고 1년치만을 쫙 버는데 1년치를 딱 그 검사를 해갖고 텍스를 때리는데 이 텍스가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BIR에 텍스 때리는 게 어마어마해요. 원금 얼마, 텍스 얼마, 그 다음에 벌금 30%, 그 다음에 1년 안 내는데 20%씩 올라가, 20%씩. 그래가지고 한 4, 5년 안 냈으면요, 100%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텍스를 때렸는데 9천만 페소. 9천만 페소 돈이 얼마예요? 9천만 페소 먹고 죽을 애도 없는데. 9천만 페소를 텍스를 때렸어요.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9천만 페소 텍스를 때렸는데, 뭐 알 사람은 아시겠지만, 이 회사를 받아서 운영하던 사람은 이 9천만 페소 텍스가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죽었어요.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 일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를 운영하라고 줬던 그분은 지금 9천만 페소를 물어내야 될 형편이에요. 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이 BIR은 진짜 바깥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근데 이제 9천만 페소를 내라 그럴 때는 쇼부를 봐야 돼요. 어떡하든지. 뭐 그건 더 이상은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거기까지만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수증 발급 참 조심해야 돼요. 영수증 발급.
바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영수증을 발급 안 해도 걸려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보면, 영수증을 요구하세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BIR 등록증 옆에 보면 꼭 항상, ask for receipt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영수증을 발행을 해야 돼요. 영수증을 발행 안 해도 걸리는 거고요. 영수증을 잊어먹어도 걸려요. 그 카피를 꼭 해놔야 돼요. 카본 페이퍼 쓰고, 좋은 영수증은 카본이 다 돼 있지만, 안 돼 있는 거는 카본 페이퍼 써서 원본은 주고, 그 카피한 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 한 장 없어지는데도 벌금이 있어요. 그거 한 장 없어지는데도 벌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수증을 잘 관리를 해야 돼. 내 영수증을 잘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걸. 이걸 아무데나 퍼돌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바깥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된다니까. 누가 그 영수증 하나 뜯어갖고 가서 엄청나게 썼는데, 예? 그게 나중에 돌아서 나한테로 오면 너 왜 세금 안 냈어?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부가가치세 우리 잘 알잖아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돼지고기를 샀단 말이에요. 돼지고기. 그거는 그냥 로우 머트리얼이야. 완전히 로우 머트리얼. 그거는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그건 밭이 없어요. 그걸 가져가서 내가 소세지를 만들어서 판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는 밭이 붙는 거야. 내가 이 소세지를 사다가 뭘 해서 이렇게 또 했을 경우에는 그 밭이 나눠져야 돼요. 이미 밭을 냈으니까. 그렇게 해서 빼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 CPA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는 거죠. 요즘은 또, 이 소프트웨어가 많이 나와가지고 한 달 쓰는데 12불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써서 요즘은 북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북은 지금 우리가 핸드라이팅으로 이렇게 쓰는데 이건 그냥 조그만 거, 별로 쓸 게 없는 거, 이런 회사들은 이걸 쓰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거의가 다 그 툴을 사용해서 엑셀로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엑셀로 보고 할게 그러면 BIR에서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전부 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렇게 북 보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그만 우리 교회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색을 냈을 경우에는 이 책을 등록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이 책을 1월 5일까지인가요? 1월 5일까지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월 5일까지 이 책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4권이라 그랬어요. 4권. 기억하십니까? 4권. 제너럴 저널, 제너럴 레저, 캐시 리시트, 그 다음에 캐시 디스버스먼트. 지출 장부. 이 4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4권을 이 내셔널 북스토어에 가서 사서 이걸 BIR에 가서 스탬프를 받아요. 스탬프. 그 스탬프 안 받으면 또 이것도 페널티를 내요. 1월 5일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게 굉장히 복잡해요. 까다로워요. 그런 부분을 BIR에 가면 달력 줘요. 달력. 이 탁상 달력. 없으면 돈 주고라도 사십시오. 탁상 달력이 오면 거기서 월마다 일마다 해야 될 게 거기 쫙 나와요. 근데 그걸 보고 그걸 다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종교법인이 해야 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요. 제가 할 건 다 한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제가 대답을 하고, 사실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나눌 말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네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저희가 아까 장로님께서 일반적인 것은 너무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의료 선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의료 선교를 하시려고 병원에서 어떤 병원에서 간호사들이랑 의사 몇 분이랑 이렇게 다 오시는데, 그럴 때 여러분 선교 사역을 의료 선교를 하시는데 항상 필리핀 라이센스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필리핀 라이센스 의사가 항상 동행하면서 그 사람이 그 모든 선교 활동에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의료 선교 사역을 우리 한국 의사들이 와서 막 한다. 그런데 누가 가서 일렀다. 그러면요 잡혀갑니다. 그건 불법 의료행위예요. 돈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그걸 해. 그걸 하는데 누가 컴플레인을 안 해서 안 잡혀가는 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사고가 나면 책임 다 져야 돼요. 사고가 나면. 네? 그 의료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을 다 져야 된다고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의사분들이 많이 와서 사역하는데 같이 하는 걸 좋지만 꼭 그렇게 할 때는 필리핀 라이센스 의사를 고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해야, 그래야 법적인 문제가 없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네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치과 의사들이 자주 와요. 치과 의사들을. 치과 의사들이 정말 오리지널 치과 의사도 있고 가리지널 치과 의사도 많아요. 응? 근데 그런 분들이 와서 치과 선교를 해요. 근데 대부분 치과 선교가 빼는 거야. 대부분 치과 선교가 치료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거 못해. 치료하는 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몇 명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기계가 없어. 그 치과 치료하는 거를 가져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모터가 비싸기도 하고 요즘에 조금 포터블로 나오긴 합니다만 저도 많이 해봤어요. 포터블로 나오긴 하는데 그게 고가예요. 그래서 가져오기도 좀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파스타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땜빵 이런 거 잘 못해요. 갈고 나서 땜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붙여놓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말리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주사로다 이제 마취하고 뽑는 걸 주로 하거든요. 근데 이 뽑다가 잘못 뽑으면 후유증이 심해요. 치과 선교 한 번 하면요 꼭 그런 후유증 생기는 환자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이빨은 잘못 뽑으면요 4시간 걸려, 5시간 걸려요. 뽑는데 하나 잘못 걸리면 5시간을 씨름해야 뽑는다니까. 제가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거 잘못되어지게 되면 온팡 다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유념해 두십시오. 의료 선교 좋은데 이거 할 때 꼭 필리핀 의사 대동해야 돼요. 필리핀 의사는 분야별 의사가 아닙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한 사람, 그 사람이 책임진다 하면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은 꼭 있어야 돼요. 라이센스. 여러분 의료 선교할 때는 그거 꼭 잘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의료 선교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거는 다른 큰 거 하지 마시고요. 다른 큰 거 하지 마시고 약도 먹는 약 이런 것들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발라주는 거, 예? 발라주는 거 이런 거 위주로 하세요. 응? 고름 있으면 고름 짜고 알코올 바르고 그 다음에 연고 발라주는 그 정도. 사실 항생제 한국에서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항생제 주는 것도 항생제가 이게 꼭 가끔씩 탈을 내요. 항생제. 이 항생제가 가끔씩 탈을 내는데 알러지가 없는 사람은 괜찮은데 꼭 한간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한국에서는 막 무제한으로 또 막 갖다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충제. 근데 구충제도 확률이 있어요. 사고 확률이. 구충제도. 이게 구충제를 먹고 구충이 녹아내려야 되는데 구충이 머리로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면 사고 나요. 그래서 구충제 함부로 주는 거 진짜 조심해야 돼. 근데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내가 사역하는 교회에 우리 성도들 내가 목자의 심정으로 준다. 이렇게 하고서 주니까는 또 하나님 은혜로 잘 되더라고요. 근데 막 아무래도 막 퍼돌리면 그 나중에 꼭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나면 꼭 문제예요. 그래서 의사가 필요하다. 의료 선교, 뭐 다른 전문 의학은 절대로 주면 안 돼요. 뭐 혈압약 뭐 이런 거 주면 안 돼요. 그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거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저 연고 정도, 응? 알코올 바르고 고름 짜주고 연고 이렇게 주면 비타민이나 많이 갖다 주시고, 응?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런 부분 좀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선교 활동을 접어야 될 확률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많이 유념하시고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있으면 제가 아는 대로, 모르면 말씀 못 드리고. 예. 의료 선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은 그 대체의학 부분에도 필리핀 그 라이선스가 있는 의사와 함께 해야 되는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체의학은 뭐 주로 이제 테라피스트도 있고, 뭐 카이로프락티스 아니면은 뭐 무슨 뭐 아키팡처 뭐 이런 거 갖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사고 나면 그렇다니까. 사고 안 나면 괜찮아요. 근데 저도 많이 해봤는데 사고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거는. 근데 이제 카이로프락티스를 하면서 이 나라 노인들한테 심하게 눌러대면 뼈가 부러져 버립니다. 힘이 없어서. 다골증이 생겨갖고 뼈가 부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한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아무렇지도 않은데 멀쩡한 사람한테 자꾸 침 놓으려고 그러고 막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의료선교를 가서는. 적어도 의료선교를 가서 무턱대고 그냥 뭐 혈액을 순환시키면 뭐 건강에 좋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멀쩡한 사람한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픈 사람, 정말 뭐 입이 돌아갔다든지, 정말 뭐 팔을 못 쓴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침 놔서 딱 돌리면 그건 선교에 유익이 돼요. 병자 고치는 거랑 똑같아.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 경험. 팔 못 쓰는 사람이 침 몇 번 맞고 났어요. 입 돌아간 사람이 입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사역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주로 침을 맞히고 그런 사람들한테 대체의학을 사용하라고. 이러고 왔다가 막 이렇게 팍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환자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런 역사가 침 한 방에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에 의하면 입 돌아갔던 필리핀 파스터가 입이 딱 돌아오니까 정말 교회가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주로 이제 그런 대체의학을 적용하라. 그냥 너나 나나 할 것을 다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역효과를 내서 사고 나면 역효과되는 거예요. 예. 목사님. 김낙국 목사님. 저보다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재무 보고하는 가운데 양식 1702 한번 네. 좀 다시 한번 돌려주시겠습니까? 1702. 요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아마 BIR에 보고할 때 이 양식을 지금 사용 안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아마 지금 아직도 사용하고 해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 양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 회계사에게 가서 이제 공인받은 우리가 1년 동안 썼던 그것을 받아가지고 요 양식을 작성해서 BIR 내는데 목사님 설명하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 종교법인체는 보통 면세 조치를 사실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보니까 안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법인체들도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법인체는 아니죠. 제가 관리하고 있는 법인체들 중에서도 보니까 많은 경우가
탁스 익셈션 서티피케이트를 안 받고 그냥 법인채를 가지고 있었고 작년까지 보니까 그런 면세와 전혀 상관없이 다 받아주더라고요. 그냥 종교법인채를 해서 면세를 다 시켜줬는데 원래 그 4개를 가지고 갔는데 하나는 텍스 익셈션이 신청이 돼 있고 3개는 안 돼 있었는데 하나는 탁스 익셈션 서티피케이트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없으면은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 저게 1702F가 아니고 뭐 G인가 뭐 또 다른 그 영문 숫자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의견 얘기들을 거기서 주고받았는데 우리 처음에 직원을 보냈다가 안 되어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직접 갔었는데 가기 전에 이제 CPA가 그 BIR에다가 이메일로 어떤